안녕하세요. 느릿한 팟캐스트 파터틀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이 글을 쓰는 방식, 그중에서도 최근에 정말 뜨겁게 주목받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 당신과 함께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AI 언어 모델들 있잖아요. 대부분 이게 좀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하는데요. 혹시 완전히 다른 접근법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방식이 어떤 상황에서는 기존 방식을 어쩌면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점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네, 오늘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기존 방식이 가진 명확한 한계점들이 있는데 이걸 넘어서려는 아주 흥미로운 도전이죠. AI가 어떻게 하면 더 빠르고 또 더 유연하게 그리고 어쩌면 특정 종류의 문제에 대해서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텍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 새로운 가능성을 좀 같이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만약 AI 기술의 최신 흐름이나 내부 작동 원리에 대해 조금이라도 궁금증을 가지고 계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아주 흥미진진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보죠. 현재 AI 언어 모델 이쪽 세계의 왕좌를 차지하고 있는 건 오토 리그레시브, 줄여서 ARM이라고 부르는 모델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ARM 방식이죠. 이게 뭐냐면 글을 쓸 때 단어, 좀 더 정확히는 토큰이라는 단위를 하나씩 반드시 순서대로 예측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나는 다음에 학교에가 올 확률, 또 나는 학교에 다음에는 간다가 올 확률 이런 식으로요. 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방식. 맞습니다. 순차적으로요. 이 방식이 정말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지금의 AI 붐을 이끌었단 말이죠. 근데 동시에 좀 뚜렷한 아쉬움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몇 가지 한계가 있죠.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그 예측 과정에서 단어 하나를 딱 잘못 선택하면 그 실수가 뒤에 줄줄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 네, 연쇄적으로요. 실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전체 글의 구조나 내용을 미리 딱 계획하고 쓴다기보다는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결과물을 막 세밀하게 제어하기는 좀 어렵고 맞아요. 제어가 좀 힘들죠. 무엇보다 토큰을 하나씩 만들어야 하니까 이게 생성 속도가 느리다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비유하자면 아주 꼼꼼하긴 한데 융통성은 조금 부족한 소설가 같아요. 한 글자씩 신중하게 써내려가는데 일단 쓰기 시작하면 이전에 쓴 내용에 너무 강하게 영향을 받아서 중간에 이야기의 큰 방향을 확 튼다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갑자기 넣기가 어렵죠. 아하. 그리고 당연히 한 글자씩 쓰니까 전체 원고 완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요. 이게 바로 LLM의 강력함 이면에 숨겨진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할 한계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들을 좀 극복해보자 하고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바로 디퓨전 모델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디퓨전 모델. 이건 완전히 다른 철학에서 시작해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점진적으로 내용을 다듬어가는, 그러니까 iterative refinement라고 하는 방식을 쓰고요. 결과물의 특정 속성, 예를 들어 글의 스타일이나 길이나 이런 거에 대한 명시적인 제어가 더 쉽고 특히 생성 속도 면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생성 속도요? 얼마나 빠른데요? 실제로 예전에 멀큐리라는 초기 디퓨전 언어 모델 연구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초당 1000개 이상의 토큰을 생성하는 이건 진짜 LLM 방식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속도를 보여주기도 했어요. 초당 1000개요? 와. 이 디퓨전 모델의 기본 아이디어는 원래 이미지 생성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면서 알려졌습니다. 이미지 쪽에서 먼저 썼군요. 네. 아주 간단히 말하면 깨끗한 원본 이미지에다가 마치 그 TV 보면 지직거리는 노이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수학적으로 정의된 노이즈를 아주 조금씩 여러 번 반복해서 추가하는 거예요. 이미지를 점점 망가뜨리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 이미지가 완전한 노이즈 상태가 될 때까지 이 과정을 진행하죠. 이걸 포워드 프로세스라고 부르고요. 모델은 이 망가뜨리는 과정을 학습하는 겁니다.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엔요? 그런 다음에는 완전히 무작위적인 노이즈에서 시작해서 학습한 과정에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노이즈를 조금씩 제거해 나가면서 리버스 프로세스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원본과 비슷하지만 뭔가 새로운 이미지를 복원해내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예요. 아하, 이미지는 그 픽셀이라는 게 연속적인 값들의 집합이니까 거기에 노이즈를 섞고 빼는 과정이 수학적으로 좀 잘 정의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바로 큰 질문이 생기네요. 글자, 그러니까 텍스트는 단어나 토큰이라는 게 딱딱 끊어지는 불연속적인 데이터잖아요. 이미지에 물감 뿌리듯이 노이즈를 섞는다는 게 텍스트에는 바로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게 직관적이지 않죠. 마치 시에다가 잡음을 막 섞어서 다른 시를 만든다는 것처럼요. 네,
뭔가 이상한데요? 정확히 그 지점이 핵심적인 도전 과제였습니다. 텍스트라는 불연속적인 데이터에 어떻게 디퓨전의 아이디어를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초기에 여러 시도들이 있었죠. 어떤 시도들이 있었나요? 처음에는 단어를 그 의미를 담은 연속적인 숫자 벡터, 즉 워드 임베딩으로 변환을 해요. 그 다음에 이 벡터 공간에서 이미지처럼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하고 제거하는 방식을 시도했어요. 아, 일단 숫자로 바꿔서 해보자. 네. 근데 이 방식이 마지막 단계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노이즈가 제거된 벡터를 다시 가장 가까운 단어로 변환해야 하잖아요. 근데 임베딩 공간에서는 matter, 문제라는 뜻이죠. 그리고 issue, 이것도 쟁점이나 문제라는 뜻인데 이런 단어들의 벡터가 매우 가깝게 위치할 수 있거든요. 의미가 비슷하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실제 문장 속에서는 이 둘을 바꿔 쓰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거나 엄청 어색해지죠. 노이즈 제거 과정에서 생긴 아주 작은 오류가 엉뚱한 단어 선택으로 이어져서 문맥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 벡터 공간에선 비슷해도 실제 쓰임은 다르니까.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도로는 개별 단어가 아니라 문장이나 단락 전체를 하나의 고차원 잠재 벡터, latent representation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압축을 하고 그 연속적인 잠재 공간 안에서 디퓨전 과정을 진행하는 방법도 연구되었어요. 문장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요. 네, 텍스트 전체의 의미 구조를 하나의 벡터로 다루니까 생성되는 글의 일관성을 높이는 데는 좀 도움이 됐지만 여전히 텍스트를 벡터로 바꾸고 또 벡터를 다시 텍스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정보 손실이나 변환의 어려움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 이 텍스트의 불연속성 문제를 그냥 정면으로 돌파한 방법은 없었나요? 바로 거기서 세 번째 시도, 마스크 디퓨전이라는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마스크 디퓨전. 이건 텍스트의 불연속적인 공간, 즉 단어들의 공간에 직접 디퓨전을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핵심은 노이즈의 개념을 완전히 재정의한 겁니다. 가우시안 노이즈 대신에 마스크, MASK라는 특별한 토큰을 사용해요. 마스크 토큰요? 뭔가 가린다는 뜻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종의 빈칸 또는 자리 표시자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마스크 디퓨전의 포워드 프로세스는 원본 텍스트에서 시작해서 무작위로 단어들을 골라 점진적으로 이 마스크 토큰으로 바꾸는 확률적인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나는 오늘 학교에 간다라는 문장이 있다면 몇 단계를 거치면 나는 MSK 학교에 MSK 이렇게 되고 또 몇 단계를 더 거치면 M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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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K처럼 모든 단어가 마스크 토큰으로 가려진 상태가 되는 거죠. 아하, 그럼 생성 과정, 그 리버스 프로세스는 이 전체 마스크 상태에서 시작해서 빈칸을 채워나가는 거겠군요. 정확합니다. 완전한 마스크 상태에서 시작해서 모델은 현재의 마스크 패턴을 보고 각 마스크 위치에 어떤 단어가 와야 가장 적절할지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예측된 단어들로 일부 마스크를 채워넣죠. 한 번에 다 채우는 게 아니라 조금씩요? 네,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점차 마스크 토큰들을 실제 단어들로 바꿔나가 최종적으로 완전한 문장을 생성하는 겁니다. 초기 모델들은 한 번 채워진 단어는 그대로 두고 남은 마스크들만 예측하는 방식을 썼어요. 와, 이건 정말 ARM 방식과는 완전히 판이 다른데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단어씩 예측하는 게 아니라 마치 그 퍼즐 조각 맞추고는 빈칸 채우기 퀴즈 풀듯이 전체적인 틀 안에서 동시에 여러 부분을 채워나가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병렬 처리에도 훨씬 유리할 것 같고요. 바로 그 점이 마스크 디퓨전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순차적인 제약에서 벗어나서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여러 부분을 생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죠. 덕분에 이론적으로 병렬 처리를 통해서 생성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고 생성 순서나 방식에 대한 유연성도 커집니다. 결과물의 특정 부분을 수정하거나 제어하는 것도 더 용이해질 수 있고요. 근데 아까 초기 모델은 한 번 채워진 건 못 고친다고 하셨잖아요. 실수하면 어떡해요? 네, 물론 초기 모델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잘못 채워진 단어를 수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도 예상하셨겠지만 최근 연구들에서는 예측된 단어를 다시 마스크 처리하고 재예측하는 리마스킹 같은 더 정교한 전략들이 개발되면서 이런 문제들도 상당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아, 고칠 기회를 주는 거군요. 네,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죠. 방식이 흥미롭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성능이겠죠. 이 새로운 마스크 디퓨전 모델이 과연 기존의 강력한 RNN 모델들, 얘네들이랑 정말로 경쟁할 만한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나요?
뭐 새롭기만 하고 성능이 떨어지면 사실 큰 의미는 없을 텐데요.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라다라는 이름의 마스크 디퓨전 모델에 대한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요. 이 모델은 마스크 디퓨전 방식으로 사전 훈련, 그러니까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이후 특정 작업에 맞게 추가 학습,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을 거쳤습니다. 네. 즉, 맥락 학습이나 주어진 지시를 정확히 따르는 능력, instruction following 같은 핵심적인 AI 평가 항목들에서 라마3 8B 모델과 같은 현존 최고 수준의 ARM 모델들과 동등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동등한 성능이라고요? 와, ARM 방식이 진짜 수년간 엄청나게 발전해온 결과물인데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그 수준에 도달했다는 건가요? 네, 심지어 어떤 특정 벤치마크에서는 더 뛰어난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Reversal Curse라고 불리는 테스트가 있는데요. 리버설 커스요? 그게 뭔가요? 이게 뭐냐면 앨런 머스크는 테슬라의 CEO이다 라고 학습을 시킨 뒤에 테슬라의 CEO는 누구인가? 라고 반대로 물었을 때 정확히 답하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아, 정보를 뒤집어서 물어보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 능력에서 라다 모델이 GPT-4를 능가하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GPT-4보다요? 네. 이건 단순히 그냥 또 다른 기술이 등장했다는 걸 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AI의 핵심적인 능력, 예를 들어 학습하고 추론하고 지시에 따르는 이런 능력이 반드시 오토리그레시브라는 특정 아키텍처에만 묶여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와, 성능이 비슷하거나 일부 앞선다면 이제 효율성 문제가 남네요. 보통 새로운 방식은 더 많은 계산 자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이 디퓨전 모델도 그런가요? 예전에 어디선가 제가 듣기로는 ARM보다 16배나 더 많은 계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16배라는 수치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또 다른 반전이자 핵심입니다. 동일한 양의 데이터를 딱 한 번만 학습시키는 조건, 즉 싱글 에폭 훈련 환경에서는 당신이 들으신 것처럼 마스크 디퓨저 모델이 비슷한 수준의 성능 지표, 주로 검증 손실값으로 측정하는데요.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ARM 모델보다 약 16배 더 많은 계산량, 컴퓨트, 즉 컴퓨터가 수행해야 하는 연산의 총량, 플랍스라고 하죠. 이게 필요했습니다. 16배나요. 와, 그 정도 차이면 효율성 측면에서는 좀 치명적인 약점 아닌가요? 같은 성능을 내기 위해 16배나 많은 컴퓨팅 파워와 시간이 필요하다면 실제 대규모 모델 학습에 적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수치만 딱 놓고 보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의 AI 모델 학습은 조금 다릅니다. 특히 대규모 언어 모델을 학습시킬 때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보된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이걸 멀티-이폭 훈련이라고 하죠. 아, 데이터를 여러 번 돌려보는 거군요. 네. 그리고 바로 이 제한된 데이터를 여러 번 반복 학습시키는 상황에서 마스크 디퓨저 모델의 놀라운 잠재력이 드러납니다. 어떤 잠재력이요? 실험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나는데요. 데이터가 제한된 상황에서 여러 번 반복 학습을 시킬 때 ARM 모델은 비교적 빠르게 연구에 따르면 대략 4번 정도 반복 학습 후에 성능 향상이 둔화되거나 멈추고 오히려 학습 데이터에만 너무 잘 맞춰져서 새로운 데이터에는 약해지는 과적합 현상을 보이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4번만이요? 생각보다 빠르네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마스크 디퓨전 모델은 동일한 데이터를 훨씬 더 오랫동안 실험에서는 약 100번 반복 학습할 때까지도 성능이 꾸준히 계속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ARM 모델보다 더 낮은 검증 손실값, 즉 더 우수한 성능을 달성하게 됩니다. 100번 반복 학습까지 성능이 향상된다고요. ARM은 4번 만에 멈추는데 와, 구체적인 수치로 비교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토큰으로 구성된 상대적으로 좀 작은 데이터셋을 사용한 실험을 보면 명확합니다. 데이터를 딱 한 번 학습했을 때 싱글 에포크 상황이죠. 이때 ARM의 검증 손실값은 7.07이었고 마스크 디퓨전 모델 DM은 10.65로 ARM이 훨씬 우수했습니다. 16배의 계산량 차이를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죠. 네, 그렇죠. 하지만 이 데이터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충분히 학습시킨 후
멀티 에포크 상황이죠. 최종 성능을 비교해보니 마스크 DM의 손실값은 3.55까지 떨어진 반면 ARM의 손실값은 3.71에서 더 이상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와, 역전됐네요. 네, 최종적으로는 마스크 DM이 더 우수한 성능을 달성한 거죠. 초기 성능 대비 개선율로 따져보면 마스크 DM은 무려 67%나 성능이 향상된 반면 ARM은 48% 향상에 그쳤습니다. 와, 이건 정말 예상 밖의 결과인데요. 데이터를 한번 쑥 훑어볼 때는 ARM이 압도적으로 효율적이지만 제한된 데이터를 가지고 깊게 파고들어야 하는 상황, 즉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해야 할 때는 오히려 마스크 디퓨전 모델이 더 효과적이고 최종 성능도 더 좋아진다는 거군요. 그렇죠. 마치 단거리 선수와 마라톤 선수의 차이 같다고 할까요? 네, 딱 그런 느낌인데요. 왜 이런 놀라운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이유를 좀 추정해보면 두 모델이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은 학습 내내 거의 동일한 한 가지 방식으로만 데이터를 접합니다. 즉, 문장의 왼쪽 단어들을 보고 바로 다음 단어를 예측하라 라는 정해진 과제만 반복해서 푸는 셈이죠.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문제 유형은 딱 하나인 겁니다. 아, 맨날 같은 문제만 푸는 거군요. 네, 그렇죠. 하지만 마스크 디퓨전 모델은 다릅니다. 학습 과정에서 동일한 원본 문장에 대해서도 매번 다른 위치, 다른 개수의 단어들이 마스크 처리된, 즉 빈칸이 뚫린 수많은 마스크 버전들을 접하게 돼요. 예를 들어 아까 그 문장, 나는 오늘 학교에 간다 라는 문장에 있다면 학습 과정에서 마스크 오늘 학교에 간다, 나는 MASK 학교에 MASK, 나는 오늘 마스크 등등 무작위로 생성된 엄청나게 다양한 빈칸 채우기 문제를 푸는 셈이죠. 아, 그러니까 같은 교재,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공부하더라도 ARM은 매번 똑같은 유형의 객관식 문제만 푸는 학생이고 마스크 디퓨저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 빈칸 채우기, 순서 맞추기, 요약하기, 온갖 종류의 다른 연습 문제를 푸는 학생과 같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당연히 후자가 제한된 교재에서 더 많은 것을 뽑아내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겠네요. 정확히 그런 비유가 가능합니다. 제한된 원본 데이터로부터 훨씬 더 다양한 각도와 방식으로 정보를 추출하고 학습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스크 디퓨전 모델이 데이터 반복 학습, 즉 멀티 에포크 훈련에 더 강하고 결과적으로 데이터 효율성, 데이터 에피선시가 더 높다고 평가받는 핵심적인 이유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초기 학습 속도는 느릴지 몰라도 주어진 데이터를 훨씬 더 깊이 있게 소화하는 능력을 갖춘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인공지능 언어 모델 세계에서 오랫동안 왕좌를 지켜온 오토 리그레시브, ARM 방식과는 전혀 다른 마스크 디퓨전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이 등장했다. 네. 이 방식은 텍스트를 순차적으로 생성하는 대신 전체적인 틀 안에서 빈칸을 채워나가듯 병렬적으로 생성하는 특징을 가지고 특히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가 좀 제한적이거나 충분한 학습 시간과 컴퓨팅 자원을 투입해서 모델의 성능을 극한까지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기존 ARM 방식보다 더 뛰어난 성능과 데이터 효율성을 보일 수 있는 강력한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경쟁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죠. 첫째, 생성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 순차적이냐 병렬적 빈칸 채우기냐. 둘째, 이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데이터 활용 방식의 차이,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나는 멀티에폭 환경에서의 높은 데이터 효율성. 이게 AI가 단순히 다음 단어를 잘 예측하는 수준을 넘어서 주어진 정보로부터 더욱 깊이 학습하고 지식을 보다 유연하게 재구성하면서 창의적으로 생성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이 정보는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새로운 AI 기술이 나왔구나 하는 것을 넘어서 앞으로 우리가 일상이나 업무에서 접하게 될 AI 기반의 서비스들이 어떻게 진화할 수 있을지 좀 구체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당신이 만약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이 담긴 제한된 양의 내부 데이터를 가지고 고성능의 맞춤형 AI 모델을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거대 ARM 모델을 가져와서 파인튜닝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디퓨전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한 글의 특정 부분을 수정하거나 채워넣는 그런 편집 작업, 혹은 특정 스타일이나 길이에 딱 맞춰서 글을 생성하는 제어된 생성 작업 같은 것들에서는 디퓨전 방식의 장점이 더욱 두드러질 수도 있겠죠.
네, 확실히 제어 쪽에서는 유리한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즉, 목적과 상황에 따라 더욱 특화되고 더 빠르거나 더 창의적이거나 혹은 사용자가 더 세밀하게 제어하기 쉬운 훨씬 다양한 형태의 AI 도구들이 등장할 가능성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AI 언어 모델 분야는 정말 눈부신 속도로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이 여전히 강력한 성능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지만 마스크 디퓨전 모델이라는 전혀 다른 철학의 접근 방식이 등장하면서 성능과 효율성 그리고 제어 가능성 측면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가능성들이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앞으로 AI 언어 모델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과연 오토리그레시브 모델과 디퓨전 모델이 각자의 장점을 살려서 특정 영역에서 전문화되며 공존하게 될까요? 아니면 결국 여러 측면에서 더 우수한 하나의 방식이 등장해서 대세를 차지하게 될까요? 혹은 이 두 방식의 장점만을 교묘하게 결합한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한 제3의 방식이 미래를 주도하게 될까요? AI가 생각하고 글을 쓰는 방식 자체가 이렇게 다양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앞으로 우리의 기술, 사회,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지적 탐험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